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이 있어서 대충 뭡니까? 이 물건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개념이 생길 수 있겠죠. 손해 개념이 생길 수 있고 이 물건에 생길 수 있는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뭐 보험가액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초과보험이 중복보험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액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가액이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가액이란 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손해보험, 초과보험이니 중복보험이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걸로 책임지겠죠? 피보험자의 일반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 재산, 즉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서 피보험자가 지게 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책임보험을 들게 됨으로써 책임보험자, 즉 보험자가 이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 가액도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일반 재산에 대한 그러한 그 담보가 되는 그러한 책임을 보험자가 지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보험이지만 구체적인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그러한 손해보험과 막연하게 그 사람이 앞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보험과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인식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보험 계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손해보험과의 다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것은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생길 경우에 그거를 직접 보상하는 그러한 직접 배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이 간접 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임보험의 성질은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니죠. 당연히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피보험자 일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재산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뭐냐고 했죠.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게 되겠죠. 그것은 소극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이고 그 범위는 모든 전 재산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자, 만약에 보험을 안 되게 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그렇죠? 다른 일반 재산으로 이것을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겠죠.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없으면은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기 때문에 그 배상 범위는 이 모든 재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라든가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 보험의 목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피보험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긍정하는 견해와 이 부정하는 견해로 나눕니다.
긍정하는 견해와 이 부정하는 견해 나오는데, 피보험 이익은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도대체 정해진 물건이 없는데 그 책임이 얼마라는 걸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피보험 이익을 부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거고요. 긍정하는 견해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뭐냐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있다. 피보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 어찌됐든 이 피보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는 뭐냐면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피보험 이익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 하나 견해를 보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부담할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피보험 이익에서 이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 보험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미리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책임보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3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부담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 가액이 얼마다. 예컨대 그 물건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 일부보험 이 관념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초과보험이 뭡니까? 자, 예컨대 물건보험에 있어서는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1억짜리인데 보험회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보험회사 A에 대해서 5천만 원 들고 B 보험회사에 5천만 원 들고 C 보험회사에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고가 발생하면 A, B, C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받게 되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억짜리인데 1억 5천을 받게 되면 뭡니까? 보험가액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이런 것이 뭡니까? 초과보험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비율대로 나눠서 하겠죠. 3,333만원, 3,433만원, 3,333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보험, 일부보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험가액이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개념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책임보험이지만 만약에 책임을 지는 건데 어떤 책임을 지냐면 물건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데 그 물건에 관해서 물건을 보관 잘못해가지고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든다. 그런 경우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책임 배상액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러한 물건 보관으로 인한 책임보험 같이 구체적으로 책임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험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즉 그런 경우는 이러한 초과보험이니 중복보험이니 일부보험이니 이러한 개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개의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 금액이 총액으로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복보험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피보험자가 보험을 들어서 손해배상 손배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험회사 A에 대해서 이거 담보, B에 대해서도 담보, C에 대해서도 담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돼 보니까 이게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요. 그런데 A, B, C에 각각 든 것이 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배상하고 3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것은 중복보험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중복보험의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뭐냐면 손해를 입는 제3자인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지게 된다고 하면 비로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책임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배상의 범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만 그러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얼마를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있다. 그러면 그 배상 범위가 얼마냐 했을 때 그 범위가 정해져야만 이러한 경우에
이 책임보험이 성립되겠죠. 그렇게 논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무엇이냐라고 대해서 학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책임보험을 다루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보험에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학설들 보면 다 일부분 타당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발생설, 손해배상 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 확정설, 손해배상 책임 이행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겠죠. 어찌됐든 그것은 손해를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피보험자가 보험에 든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걸 발생시키는데 이 책임 발생 원인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상이 됐던 뭐 법률상이 됐던 사실상이 됐던 그거 따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채무 불이행이 됐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어찌됐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는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고의로 인하지 않는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당연히 보험자는 이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피보험자의 일반 재산으로 제3자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그러한 보험사고에 의한 이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경우는 보험자가 당연히 면책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책임보험에서는 그 성질상 제3자가 존재하죠. 피해자가 3자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제3자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피보험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이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은 제3자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동거가족이 되는데, 동거가족은 피보험자로 보냐, 제3자로 보냐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동거가족은 제3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이제 효과로서,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이 보험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겠죠. 자, 보험자가 있고요.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피보험자가 이 제3자에 대해서